안녕하세요. 올해는 장 시작부터 약간 조정을 받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올라주니까 갑자기 이란에 미사일을 쏴서 또 우리만 못 가고 있네요.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익숙하죠? 지수 자체는 조정인데 2019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일부 섹터만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급하게 가지지 말고 재무나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 점검하면서 내가 깊게 이해 가능한 곳에 투자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해야 한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초보일수록 확고한 투자 아이디어가 도대체 뭔지, 좋은 기업은 뭐가 좋은 기업인지 손에 딱 잡히지 않는 기분이 들 겁니다. 이게 사실 정상이에요. 원래 그런 게 손에 막 이렇게 잡히는 수학 공식이 아니거든요. 좋은 기업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해자라고 하면 친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다른 말로는 독점력, 프랜차이즈 파워, 진입 장벽 뭐 이런 걸로 불리기도 하죠. 이 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자에 대해서 본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짧게 왜 해자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특히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를 할 때 기업을 분석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는 과거 실적만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산 가치에 주목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사이클이 비교적 짧고 그래도 사이클의 움직임이 비교적 가시적인 분야에서 이슈를 선점해서 대량의 이익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선점하는 투자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기업과 업황 분석을 통한 미래 추정으로 관련 기업을 미리 선점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모멘텀 플레이랑은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런 촉매를 노리는 투자 방법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잘 먹혀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선점에 따른 투자 방법이 굉장히 빛나 보이긴 하지만 오랜 기간 준비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런 방법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마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일수록 숨이 턱 막혔을 겁니다. 아니 지금 기업도 잘 모르겠는데 산업까지 봐서 그걸 또 선점까지 하고 있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도 어려움이 느껴지는 투자 방법이죠. 그리고 이런 투자는 호흡 자체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고 있어야지 대중이 알아본 다음에는 이미 주가가 급등한 뒤에요. 뒤늦게 뭐 모멘텀이라고 해서 추격 매수해서 따라 붙어봤자 수익도 좋지 않습니다. 이미 미래 실적까지 땡겨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뒤늦게 산다고 하면 리스크 대비 수익이 당연히 열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 주식시장에는 여러 가지 방법과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어려운 방법보다 비교적 기본적이고 알아보기 수월한 방법이 많아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 꾸준히 성장하는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 혹은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해서 성장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고요. 여기서 좋은 기업을 판단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도구, 기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자가 기업 분석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자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기업이 가진 차별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강점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자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리면 해자가 절대 생기지 않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해자는 좋은 기업인지를 판단하는 툴이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치와 가격은 다른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해자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해자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자를 판단할 때 주의점,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해자가 어떤 조건에서 빛을 발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념입니다. 일단 해자가 뭐냐면요. 사전적 개념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아요. 성벽 주위에 있는 장애물로 적이 쉽게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연못이나 함정 같은 것들이죠. 기업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기업의 경쟁력과 영업력을 유지 내지는 발전시킬 수 있게 강력하게 지켜주는 기업의 독점력 내지는 진입 장벽을 뜻해요. 이렇게 개념만 들으면 정말 명확한 것 같죠? 흔히 해자의 예로 드는 게 코카콜라잖아요. 독점력, 해자, 코카콜라까지만 들으면
해자는 뭐 이런 거군 하면서 이해가 다 된 것 같은데 실제 투자를 하면서 기업을 보면 해자를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자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이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주관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브랜드 파워, 기술력, 규모의 경제, 법적인 규제, 고객 충성도 이런 게 전부 해자인데 종류도 많고 외우기도 어렵고 실제로 보면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외운다고 외운 대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자에 대해 접근을 할 때는 이런 사전적이고 교과서적인 개념보다는 그냥 기업을 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 유지시켜주는 파워, 기업의 단기 순이익을 지켜주고 성장을 시켜주는 요인, 더불어 경쟁자가 등장하지 못하게 시장 진입을 막거나 경쟁자가 등장했을 때 경쟁자를 말려 죽여버릴 수 있는 힘, 뭐 이런 종합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해자의 실제 예시는 제가 세 번째 이슈인 해자를 판단할 때 주의점 부분에서 같이 쭉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해자의 이런 개념적인 것을 이해하고 나면 해자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뭐 특징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릴 해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힘의 지속 기간이 길수록 강한 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흔히 기업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력한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그 해자가 영속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한 기업에 대한 팔로업을 할 때 실적만 보지 해자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작업을 생략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해자는 절대로 영속적이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아이템으로 돈을 잘 벌면 나도 그거로 돈 좀 벌어보고 싶잖아요. 누가 어떤 것으로 돈을 긁어모은다고 소문이 나면 필연적으로 경쟁자, 즉 후발주자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후발주자가 진입하는 사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기업의 경우는 아니지만 요식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왕 카스테라라든지 뭐 흑당커피 이런 거 잘 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 생겨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후발주자는 선두주자의 장점은 받아들이는 모방을 하고 단점은 개선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가격 경쟁까지 걸어버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선두주자의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의 등장이나 존재 여부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후발주자의 등장 때문에 선두주자의 독점은 쉽게 깨져버리게 되죠. 이거를 자본주의적 파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파괴가 쉽게 일어나는 섹터가 있다면 그 섹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선택권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이용할 수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회사에 투자했더니 경쟁자가 등장해버려서 내가 투자한 회사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자본주의적 파괴 때문에 해자 자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대로 강력한 해자일수록 이런 자본주의적 파괴를 최대한 늦추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 판단을 할 때 내가 생각한 해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후발주자가 등장하지 않았는지, 후발주자가 등장했다면 내가 생각한 해자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후발주자를 충분히 말려 죽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만약 어떤 기업에 가치와 가격 간의 괴리가 있다면 해자가 있는 기업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괴리를 줄일 수 있지만 해자가 없는 기업은 가치가 내려오면서 격차가 좁혀지거나 가격이 움직이지 않아서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해자 판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해자랑 그 특징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해자고 어떤 것이 해자가 아니니까 판단에 주의해야 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 번째 이슈인 해자를 판단할 때 주의점이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해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대명사가 있죠.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수많은 경쟁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건강을 중요시하는 트렌드에도 불구하고 시장 지배력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콜라 이거 뭐 소비재고 비슷한 상품 만드는 회사도 있고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지배력을 유지하고 절대 시장 지위를 후발주자에게 왕창 뺏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 충성도에 따른 독점력, 고객 충성도에 따른 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국내 사례를 보면 비슷한 사례가 정관장 사례가 있을 거예요. 명절에 아니면 어떤 중요한 분께 홍삼 선물 주거나 받을 때 정관장이 아니면 약간 애매한 기분이죠. 이런 게 고객 충성도에 따른 해자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예요. 예로 들 때는 되게 단순하지만 이 충성도라는 것이 다른 기업에 적용하려고 할 때 굉장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냥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예는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에요. 이거는 그 기술 자체가 압도적이지 않으면 후발주자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는 해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굉장히 핫한 분야인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보호회로 패키지, PMP라고 하죠. 이게 지금은 나름 앞선 기술로 해자를 구축하고 있어서 제품 자체의 단가도 높고 경쟁자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후발주자가 돈을 쏟아붓고 엔지니어들 갈아 넣으면서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개발해 버린다면 해자는 깨지게 되겠죠. 이거 말고 더 확실한 기술적 해자는 특허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입니다. 의약품의 경우에 그런 게 명확하죠.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는 확실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다른 경우는 법적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혹은 규제가 까다로워서 사실상 후발주자가 경쟁력 있게 치고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인데, 담배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고, 폐기물 사업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죠. 아니면 약물 중에 마약성 진통제 분야는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분야라서 갑자기 새로운 경쟁자가 막 수입을 막 하면서 의미 있게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규모의 경제에도 해자를 이루기도 합니다. 아마존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동시에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는 정말 강력한 해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고요. 이 외에도 해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해자가 강력할수록 그에 합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죠. 그 가격이 높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착각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가끔 차별화된 기술력이라고 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들고 나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술력이 확고하다, 경쟁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당장 매출도 경쟁사보다 잘 나오고 성장도 하고 있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을 마치 해자로 우리 투자자들이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은 반도체 같이 기술적 진보가 자연스럽게 원가를 낮추는 형태가 아니라면 해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관비 통제나 생산기지 이전, 원재료값 하락 같은 거로 비용이 절감됐다면 해자에 의한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종류의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비용 절감은 제품 가격이나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업에 비해서 같은 수준의 이익을 창출했다고 해도 훨씬 열의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자 판단 시 그 비용 절감 유형으로 수익을 유지시키거나 확장하고 있다면 해자의 좋은 예가 아니란 것을 꼭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죠. 아니면 기업 분석을 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해자가 빛을 발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 스스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2번이나 만들었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제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반응이 좀 별로더라고요. 위에 그 가운데 하나를 링크해 드렸고요. 해자가 빛을 발하는 조건이 뭐냐면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인데 뛰어난 경영자와의 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뛰어난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과 기업 고유의 해자가 만나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거든요. 해자가 기업의 강력한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그 수익은 뛰어난 경영진에 의해 해자를 강화시키는 적절한 투자와 지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강화된 해자는 다시 더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후발주자들을 다 고사시켜 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주가 퀀텀 점프는 당연히 일어나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받는 멀티플 또한 높아져서 주가가 또 한 번 높아지게 되겠죠. 피터 린치는 바보도 경영할 수 있을 정도로 해자가 강력한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그 기업에 만약 바보가 아니고 천재가 앉아있으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경영자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극복할 수 없지만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강력한 해자를 극대화시키고 해자의 유통기한을 계속 늘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좋은 경영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짧게나마 아주 간단하게 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해자 판단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개념에 불과한 이야기니까 꼭 대가들의 책에서 대가들은 이 해자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직접 찾아보시고 상장 기업들 분석하면서 어떤 유형인지 직접 적용하고 분석하고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업이 가진 강점이 파악되고 어떤 점을 향후 체크해야 되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자연스럽게 경영진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경영진에 대한 것은 제가 위에 영상 링크해 드렸으니까 판단하실 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해자에 대한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말 투자의 기초 부분이니까 반드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